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3월 25일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시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오늘은 약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프에서도 보시듯이 굉장히 또 변동성이 컸고요.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렇게 반복을 좀 했습니다. 계속 이런 재미없는 장이 이어지고 있고, 코스피는 특히 위험한 자리에서 강한 상승을 하지 못한 채 21선을 따라서 쭉쭉 이렇게 우하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최마지노선이 요 정도라고 제가 얘기를 들었고요. 그 시점은 이제 좀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줄을 좀 그어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한 2970선인데요. 그 정도는 이제 좀 지키면서 진행을 하는 것 같네요. 일단 삼성전자 차트와 굉장히 유사하고요. 삼성전자가 올라야지 이제 코스피도 같이 힘을 좀 받을 것 같은데, 최근에 힘을 좀 못 쓰는 모습입니다. 투자자는 외국인이 계속 나가고 있고요. 기관도 같이 매도를 좀 하면서 코스피가 또 수급적으로 별로 좋지 않다. 연기금이 계속 또 매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제 좀 살 때도 되었는데 말이죠. 일단은 코스피 전체는 매도를 계속 이어가고 있다. 그 다음은 코스닥입니다. 코스닥은 코스피와는 다르게 V자 반등을 지켜주면서 2차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옆으로 좀 횡보를 하는 것 같고요. 61선 위로 조만간 좀 뛰어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된다면 완벽하게 이제 이전 전 고점들을 테스트할 자리가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기관이 좀 샀고 외국인이 또 팔았는데 딱히 막 계속 들어오는 세력은 없습니다. 근데 확실히 코스닥이 상승을 위한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요즘 이제 바이오주가 좀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 딱히 이제 기술주 이런 것들이 움직이지 않아서 뭐 생각보다 많이 오르진 않네요. 네, 그래서 코스닥도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코스닥이 훨씬 더 좋아 보이는 차트네요. 채권 시장은 여전히 그냥 안정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1.6%는 이제 적응이 되었고, 또 이제 요 정도에서 하락을 멈추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1.7%까지 슈팅을 한번 줬다가 여기서 이제 걸쳤고요. 한 번 더 이제 내려갈지 아니면 여기서 다시 한번 1.7%로 향할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다행인 것은 채권의 변동성이 조금 줄었다. 하지만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지금 단기적으로 워낙 크게 움직이다 보니까. 비트코인은 또 많이 내렸습니다. 지금 52,000달러로 거래가 되고 있고, 계속 비트코인에 대한 경계가 그런 발표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좀 조심해서 투자를 하시고요. 저는 이제 주식을 하고 있으니까 주식에 대해서만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 뭐 해외 주식들도 이렇게 다 하락을 좀 하고 있고, 다우와 이제 나스닥도 같이 좀 어, 선물은 이제 좀 올라가고 있네요. 네, 올라가고 있는데 뭐 요즘에 항상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 일단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어떻게 될지. 어, 그래서 지금은 모든 증시들이 지금 거의 다 횡보를 하는 것 같고요. 해외 증시 특히 이제 나스닥은 좀 다시 하락을 좀 했는데 그만큼 또 올랐다가 하락을 한 거라서 뭐 크게 걱정은 없습니다. 일단 여기서 또 이제 쌍바닥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올라갈 것 같은데, 일단 증시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내일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좀 변동성이 크게 어, 큰 자리를 만들었고요. 위로 가든 밑으로 가든 이제 곧 움직일 그런 시기인 것 같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0원 또 상승했습니다. 12,250원. 요즘 두산중공업이 하락보다 이제 상승이 더 많죠. 드디어 이제 어, 재미없는 그런 장이 좀 끝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올라도 지금 심심치 않게 2%, 1.6%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니까요. 2.5% 이렇게 올라가니까 은근히 가격이 저점을 계속 상승시키면서 벌써 이제 만원대에서 12,000원대로 진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시면 61선을 넘을 듯 말 듯 하면서 아슬아슬하게 걸쳐놨는데요. 내일 이제 추가로 61선 위로 올릴지 아니면 61선을 저항을 맞고 다시 한번 요 정도 라인 11,800원까지
떨어뜨렸다가 다시 한번 21선을 타고 올라갈지 뭐 그런 선택권이 있을 것 같아요. 아니면 61선 위로 슈팅을 줬다가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가던 뭐 그런 식으로 될 것 같은데, 일단 계속 이렇게 거래량이 뭐 크게 터지는 건 아닙니다만 주가를 조금씩 올려간다는 점에서 드디어 이제 확실히 저점을 끝냈구나, 네, 저점 구간을 끝냈구나 라고 말씀드렸고, 요 사이에서는 확실하게 매수할 수 있는 구간이라고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로 지금 전환이 되었기 때문에 요때와 같은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요 정도, 네, 적게는 20-30%, 많게는 3-40%까지도 노려볼 수 있는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투자자를 보겠습니다. 기관 외국인이 또 매수를 했고요. 외국인은 사실 이틀 동안 250만 주를 장외로 매도를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보유율이 내려갔습니다. 일단 오늘은 어떻게 됐는지 나중에 또 보도록 하고요. 일단 기관 수급이 중요하죠. 기관은 뭐 투신, 보험, 금융투자가 이제 매도를 좀 멈추고 이제 연기금이 또 계속 매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벌써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10거래일 연속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벌써 이제 10만 주씩 매수를 하기 시작한 것은 8거래일 연속이고요. 지금 확실하게 이제 두산중공업을 포트폴리오에 넣어서 계속 매일매일 일정량 매수하는 모습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그래서 옵션 만기 전에 매도했던 양을 뭐 다 매수를 한 것 같고 이미 그래서 연기금이 계속 받쳐주다 보니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 매일매일 주가를 눌리던 세력은 여전히 있는 것 같아요. 한국증권이나 아니면 UBS나 이런 세력들이 오전에 또 나타나서 주가를 누르는데요. 그걸 이제 이겨내는 매수가 계속 이제 프로그램 매수로 들어오다 보니 결국에는 오후에 밀어 올리는 그런 모양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좀 이상적인 모양은 내일 이제 60일선을 좀 강하게 뚫으면서 거래량을 터뜨리면서 뚫으면서 한 13,000원까지도 한번 찍고 좀 내려오는 그런 게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은 네, 기다려 보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요 정도로 수렴을 할 때까지 저는 왔다 갔다 하다가 이제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빨리 슈팅을 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자, 두산중공업 확실히 추세 전환했고요. 주봉 양봉으로 또 전환을 해서 3주 연속 양봉입니다. 그래서 240주선 위로 올렸고요. 월봉도 네, 60월봉선까지 되었습니다. 제가 계속 강조드렸죠. 네, 이번 달은 22,500원까지만 해도 성공한 거라고. 지금 이제 12,500원, 결국에는 250원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본격적으로 상승은 4월 달부터 올라갔으면 하고요. 지금 N자로 꺾는 과정이 네, 시작되었습니다. 사실은 이제 신주 발행이 4월 14일에 되고, 그 다음에 두산인프라코어 합병으로 인해서 합병 신주가 6,700만 주가 또 7월 21일인가요? 네, 그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합쳐서 총 1억 1,500만 주가 상장이 되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제 두산중공업이 뭐 만 중반대로 갔을 때 시가총액이 8조까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부담스러운 입장이 있는데요. 일단 제가 궁금한 것은 두산인프라코어 신주가 합병 신주가 이제 발행이 되면 그중에 이제 두산중공업이 약 35% 정도의 지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어 거를. 그래서 지금 아직 이 지분이 완전하게 이제 현대중공업으로 넘어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두산중공업 지분이 그대로 이제 합병 신주로 나올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두산중공업 신주로 발행이 될 텐데 이 35%에 해당되는 신주가 자사주로 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이 있다면 한번 댓글을 달아주시고요. 만약에 자사주가 된다면 자사주 소각을 좀 해도 될 만한 그런 것 같습니다. 좀 일단은 그 정도로 이해를 하고요. 확실히 이제 턴어라운드를 하고 이제 어제 해외 수주 원전, 네, 원전 수주가 기대가 되기 때문에 그래도 2만원까지 가면 이제 10조 가량 되는데요. 나중에 10조까지는 충분히 한번 가볼만 하지 않을까. 네, 턴어라운드도 했고요.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2만원까지는 21,000원까지죠. 네, 원래 21,000원까지 봤는데 아무튼 요 언저리까지는 충분히 가볼만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차트는 여기까지 보고요. 요즘 매일매일 올라서 뭐 가볍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서서히 이제 본전으로 오시는 분이나 이제 본전을 앞둔 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본전 왔다고 팔면 안 됩니다. 지금 이제 시작했고요.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까지는 그래도 주가가 저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합병 신주가 나왔을 때는 이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좀 많아지고, 그 다음에 단기간에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입장이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장기간에 좀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유상증자 신주 발행 이후 내려간 것처럼요. 그래서 그 전까지만 좀 들고 계셨다가 그때 좀 처분을 하시던지 아니면 절반을 처분하시던지 뭐 그런 식으로 좀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두산중호 오늘 그러면 공매도 잔고 좀 보겠습니다. 공매도 잔고 공매도 잔고 오늘 조금 감소했어요. 네, 급격하게 늘다가 한풀 꺾인 것 같고요. 네, 183만 주에서 이제 175만 주로 한 8만 주 정도 네, 상환이 좀 되었습니다. 일단 요즘 이제 대차 잔고도 그렇고 공매도 잔고도 그렇고 막 늘었다가 뭐 이렇게 하는데 주가는 또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확실히 주가를 눌리는 세력은 여전히 있지만 연기금이 이제 들어오면서 주가가 눌러지지 않고 밀어 올려지고 있다. 그리고 거래량이 아직 터지지 않은 이거기 때문에 천천히 그냥 바닥을 다지면서 천천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한번 두산중공업 같은 경우는 거래를 터트리면 막 올라갑니다. 저번에 보시면 3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공매도도 한 번씩 체크하는 게 좋습니다. 네. 그래서 큰 흐름이 보이기 때문에 뭐 매일매일 뭐 몇만 주 올랐니 몇만 주 내렸니 이렇게 따지는 건 뭐 크게 소용이 없습니다. 네, 또 공매도가 계속 증가한다고 해서 뭐 바로 주가가 내리거나 공매도가 감소한다고 해서 바로 주가가 올라가거나 뭐 꼭 그렇게 100% 맞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큰 흐름을 보았을 때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게 되면 단기간에 주가가 내릴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지켜보는 것이고요. 또 다행히 크게 주가가 내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상승세가 꺾였다는 점에서 조금 의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도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대차 잔고를 좀 보겠습니다. 뭐 대차 잔고 지금 많이 늘었는데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두산중공업 대차 잔고는 이전에도 늘어난 적이 있다. 그래서 1000만 주 이렇게 늘어났는데 사실 거의 대차 잔고가 0으로 떨어진 것도 좀 비이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한번 떨어뜨렸다가 올린 그런 느낌이 좀 들고요. 그 다음에 두산중공업 이제 제3자 배정 유상증자로 인해서 4월 14일에 신주가 발행이 되는데 그걸 이제 담보로 좀 이제 채권단에 넘겼기 때문에 뭐 그쪽으로도 좀 있을 것 같은 느낌이고요. 아니면 또 다른 생각을 좀 해보면 지금 보시면 이제 두산인프라코아도 제가 좀 보고 있는데요. 두산인프라코아 대차잔고가 확 줄었습니다. 그래서 두산인프라코아 대차잔고가 확 줄면서 지금 거의 4천만 주였다고 제가 기억을 하는데 지금 1,500만 주로 감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이제 또 두산중공업이 그 기간 동안 늘었기 때문에 요런 뭐 이런 거와 관련이 있는 건지 네, 좀 복잡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뭐 크게 두산중공업의 주가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닌 것 같고 뭔가 이 대차 거래 그 다음에 뭐 이런 담보와 좀 관련이 있는 것인지 뭐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무튼 대차를 이렇게 늘렸는데도 주가가 꾸준히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뭐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많이 내리더라도 이제 21선은 받치면서 좀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연기금이 계속 이제 주가를 좀 올리면서 네, 받치면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올라갈 일만 남았습니다. 네, 합병 신주가 발행될 때까지 주가를 올리는 게 그들에게도 이득입니다. 자, 그러면 대차 잔고와 뭐 이런 거 이제 여기까지 보고요. 오늘 뉴스 좀 보겠습니다. 자, 먼저 뭐부터 볼까요? 자, 이거부터 보겠습니다. 두산중공업 미 3마일 원전에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용기를 수출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계약을 좀 했었고요. 이제 기술력이 되다 보니까 핵 연료 저장 용기도 수출을 하게 됩니다. 특수 설계와 고독 제작 기술을 요구하는데 네, 상반기에 이제 NRC 승인이 예상이 되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주 3마일 원전에 사용 후 핵 연료 저장 용기를 이제 수출을 했다고 합니다. 캐스크라고 부릅니다. 자, 그래서 국내 기업의 VCC
미국 납품이 이번이 처음이고요. 미국이 요즘 원전 산업에 대해서 굉장히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바이든 정부가 재생에너지뿐만이 아니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부족하기 때문에 SMR 그다음에 원전을 이제 수명을 2배로 늘리는 그런 작업을 좀 하고 있고요. 거기에 따라 이제 원전 시장이 커지면서 최근에 이제 미국 시장에서도 원전 관련된 핵 관련된 우라늄 관련된 주식들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내 증시도 이제 두산중공업이 좀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고, 이런 뉴스들은, 이 공급 뉴스들은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이전에 이제 뉴스케일 파워라는 기업과 미국 기업과 이제 이 협력을 하고 있었고요. 거기에 이제 지분을 좀 가지고 있었고, 이제 1조 이상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SMR 관련해서 협력을 좀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미국과 원자력의 이 유대 관계가 커지게 되면 지금 이제 원자력 수주를 보자. 체코나 이제 폴란드나 이런 쪽, 네, 다 미국과도 경쟁을 하고 있는데, 경쟁이 아니고 같이 한다는 그런 얘기도 있었죠. 그래서 미국과 협력을 해서 진행을 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나라 단독으로 지금 뭐 탈원전 때문에 좀 경쟁력이 약해졌는데, 뭐 미국이라는 국가를 좀 끼고 같이 납품을 좀 하게 된다면 원전 수출할 수 있는 시장이 더 넓어지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네, 굉장히 큰 이 캐스파죠. 네, 캐스트인가요? 캐스크를 납품을 했고요. 저는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유의미한 수출을 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원전 시장이 더 커질 것이고 두산중공업의 기술력을 인정받았다라고 해석을 좀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는 요겁니다. 자, 3년 동안 연속 조단위 수주 두산중공업 재건 히든카드 두산퓨얼셀. 네. 자, 두산퓨얼셀이 지금 매출을 보시면 4,700억인가 뭐 그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이 그 정도 하고 영업이익이 한 300억, 400억 하나요? 네, 그 정도 하는데요. 그렇게만 본다면 이게 무슨 캐시카우야 이런 생각을 하겠죠. 지금 당장 두산 밥켓은 뭐 4천억씩 영업이익이 4,800억이 예상이 되는데 두산 밥켓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임팩트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근데 주목해야 될 것은 지금 두산중공업이 수주를 받은 수주 잔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보시면 3년 연속 1조 원이 넘는 수주고를 올렸고요. 30%가 넘는 두산퓨얼셀 지분을 보유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더 이제 임팩트를 이 효과를 받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해 말 기준에서 이 수주 잔고가 2조 8천억 원입니다. 2조 8천억 원. 그 다음에 매출이 이제 4,600억 밖에 되지 않았는데, 앞으로 이제 이 수주 잔고를 매출화 시킬 그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네, 공장도 증설하고 뭐 이렇게 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2000 몇 년도까지 1조를 달성한다고 했는데요. 네, 2023년에 매출 1조 5천억 원을 달성한다는 목표라고 합니다. 자, 지금이 2021년인데, 이제 3년 만에 매출을 3배 이상 증가시키겠다라는 목표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증설을 좀 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되면 영업이익도 1,000억대로 나올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산중공업 아래 두 기업이 굉장히 큰 영업이익을 벌고 있고, 그때 2023년이 되게 되면 두산중공업도 추가 원전 수주를 받았거나 아니면 뭐 가스터빈이죠. 김포열병합 가스터빈, 그쪽도 가스터빈 이제 실사를 하고 추가 수주를 좀 받거나 아니면 수소 액화플랜트 이런 거 추가로 수주를 하거나 뭐 그런 식으로 잘 나가고 있을 것 같아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좀 분리가 되어서 이제 현대인프라코어가 되었을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그런 두산중공업입니다. 네. 지금 이제 두산중공업 정상화가 탄력이 받는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권가에서도 좀 주목을 하는 것 같고요. 아직 뭐 목표가에 대한 그런 얘기가 나오진 않았지만 점점 이제 부채 비율도 100%대로 예상을 하고 있고 영업이익도 순이익도 이 흑자로 전환이 되었을 때 두산중공업이 본격적으로 재상승 탄력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가총액 10조는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좀 천천히, 네, 원래 우리 목표했던 대로 좀 길게 보고, 네, 기다려 봅시다. 지금 이제 상승 전환해서 오르기 시작했기 때문에, 오르기 시작했을 때 금방 나가면 재미없습니다. 네, 내릴 때는 한참 버티다가 오르기 시작했을 때 나가면 그 기회비용이 정말 아깝잖아요. 그래서 오를 때도 진득히 그냥 지켜보시는 게 좋습니다. 오르락 내리락 할 때, 네, 그냥 버티시면 돼요. 네. 자, 그래서 앞으로 이제 두산 퓨얼셀도 계속 커지기 때문에 두산중공업은 점점 더 좋아진다. 요게 이제 결론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리뷰는, 네, 두산중공업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재밌습니다. 요새 두산중공업 보고 있으면 재밌고요. 저는 지금 비중을 거의 80% 이상 집어넣었습니다. 결국에는. 네. 상당히 큰 금액을 지금 집어넣었고요. 제 딴에는 큰 금액입니다. 네, 그래서 큰 금액을 넣은 상태고 두산중공업과 함께,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좀 큰 돈을 벌 수도 있겠다라는 자리라고 생각해서 끝까지 한번 가볼 거고요. 최소 30%는 수익을 좀 봐야겠죠. 네, 그때까지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시황 점검하면서 리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